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사로서 배운 것은 인간의 몸이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화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인 고령의 사람들은 많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제 병원에서 목격하는 문제이기도 하며 고령의 사람들에게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절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마모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연골은 다른 세포들처럼 작아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골이 마모되면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이 사라지고, 이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관절이 붓고 운동에 제한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합니다. 뼈도 나이가 들수록 점차 약해지고, 이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골다공증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한 질환이며, 뼈가 약해지면 관절이 받는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특히 뼈가 부서지거나 눌려서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에 윤활을 제공하는 관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관절액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액체입니다. 이 관절액이 부족해지면 관절은 더 건조하고 뻣뻣해져서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질병은 면역 시스템이 실수로 신체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질환으로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관절의 기능을 저하시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 통증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젊을 때처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몸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점차 뻣뻣해지고 더 쉽게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통증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점차 활동을 줄이게 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나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사람들이 관절 통증을 경험할 경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고령의 사람들이 관절 통증의 원인이 나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막을 수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건강한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은 고령층의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관절 통증을 방치하면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제 경력 초기였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관절 통증이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관절 통증을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이 약간 아프거나 불편할 때 환자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통증을 참는 것이 별 문제 없는 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움직임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가장 큰 문제는 그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환자들이 처음에는 간단한 움직임을 피하게 되더니 결국 그들의 일상생활이 점점 더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마저 불편함을 느끼며 점차 집 안에서조차 자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관절이 더욱 뻣뻣해져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관절 통증이 계속되면 환자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외출을 꺼리거나 사회적 활동을 피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통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많은 환자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을 잃고 집 안에서만 지내게 되면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이 통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관절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치료한 많은 환자들 중에는 관절 통증이 심각해져서 치료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기간 통증을 참으면서 결국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이후의 회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환자들은 결국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약물을 많이 사용하면 신체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이나 간,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관절 통증이 처음 나타났을 때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방치하면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그 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단순한 관절 통증을 넘어서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통증이 심해지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며 결국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통증을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두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증을 방치하면 결국 이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미리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제가 의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경험을 쌓았고 특히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령의 환자들이 무릎, 어깨, 손목 등에서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증을 피하기 위해 운동을 멀리하지만 사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관절을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가벼운 운동을 추천하며 처음에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걷기 운동은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걷기는 전신을 고루 사용하는 운동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한 신발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쿠션이 잘 되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외에도 저는 스트레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의 경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령의 환자들에게 적합한 스트레칭 운동으로는 다리, 팔을 가볍게 늘려주는 동작이나 손목,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점차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영 운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영은 수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고루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몸의 무게가 가벼워져 관절에 가해지는 압박이 적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영을 통해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에게 수영은 통증을 완화하고 심혈관계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요가는 관절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 관절을 보호하며 동시에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정신적인 안정감도 제공해 줍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요가 동작에는 앉아서 하는 동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요가를 할 때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며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고 그 후 점차적으로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단순히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이나 혈액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으며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운동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더 큰 부상을 초래하거나 관절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노인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듣고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으며 각 동작을 부드럽게 실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특히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천하는데, 이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관절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기구 없이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운동은 대퇴근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은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며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운동은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으며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의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몇 초 동안 유지하고 다리를 내립니다. 이를 양쪽 다리에서 각각 10에서 15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도 천천히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운동뿐만 아니라 손목과 손의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손목과 손의 관절이 경직되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손목을 앞으로 뻗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손목과 손가락의 유연성을 높이고 통증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칭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려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 뻗기 운동이 좋은 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20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각각의 운동은 서서히 진행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운동을 1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할 때는 올바른 호흡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지만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근육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깊고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힘을 주는 운동을 할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이나 관절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운동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관절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노인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저는 고령자들이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관절 통증 완화는 단순히 약물이나 치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러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아보카도, 호두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유나 치즈, 달걀, 해산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체중은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체중을 줄이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령자들이 관절 통증 때문에 운동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항상 운동을 권장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관절을 강화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풀어주도록 조언합니다. 이것은 고령자들이 통증을 예방하고 관절을 더욱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령자들에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매일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관절 회복에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명상, 심호흡, 요가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관절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는 더 큰 문제를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를 꾸준히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고령자들이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고령자들이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